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레시테이션을 맡게 된 이은결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레시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할 것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주제인 sorting, set, 그리고 맵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 sorting,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정렬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정한 순서에 맞춰서 그 엘리먼트들을 이제 나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류가 이 On제곱 정렬과 O n 로그 n 이렇게 돼 있는 정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있고 이것을 한번 차례대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 셀렉션 솔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 정렬인데 한번 그 원리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이 리스트 안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고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빼내주면은 이제 차례대로 작은 순서대로 이제 값을 빼올 수 있겠죠? 그것을 이용한 정렬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이 가장 작은 값이 되니까 1과 3의 위치를 바꿔주고 두 번째로 이제 정렬되지 않은 이 뒤쪽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2를 찾게 돼서 이제 이거는 그대로니까 이제 놔둬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그 뒤에 정렬 안 된 것 중 가장 작은 3을 찾고 자리를 바꿔주고 네, 나머지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포문을 통해서 이 모든 값에 대해서 우선 작은 값을 이 그 다음 포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렬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삽입 정렬인데 삽입 정렬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네, 보시면은 이것은 약간 선택 정렬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선택 정렬이 작은 값을 찾아서 그것을 앞에 차례대로 넣었다면은 이것은 차례대로 숫자를 뽑아서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있다면은 가장 앞에 값부터 차례대로 여기서 앞에서부터 자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3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원소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바로 앞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2의 자리를 찾아주게 되면은 이제 3보다는 이제 2가 작으니까 이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4의 자리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이제 3보다 크니까 또 3 뒤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으로 1의 자리를 찾아주게 되면은 1은 4보다 작고 3보다 작고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맨 앞에 넣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5의 자리를 찾아주게 되면은 이것도 정렬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자면은 이 모든 값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찾아줄 때까지 while문을 돌려서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번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 값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버블 솔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버블 솔트가 그 정렬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이제 코드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고 이거의 원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블 솔트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천천히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이 한 칸에서 이제 값이 역전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바꿔줘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3이 2보다 크니까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칸에서 또 비교를 해주고 여기는 역전이 안 되죠. 그 다음 경우 4, 1에서는 역전이 일어나고 4, 5에서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을 차례대로 이제 5까지 했으니까 그 전, 그 전, 그 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정렬이 완료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은 그 과정을 거친 곳까지는 이제 최고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그 위치가 한 칸씩 늘어나게 되고 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전까지 다시 정렬을 해보면은 2, 3 비교를 하고 3, 1 비교를 하고 했는데 1이 3보다 작죠? 이것도 바꿔주고 3과 4를 비교해 보면은 3이 더 작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과정도 이제 3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수압이 일어나고 2, 3은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1, 2 비교해주면은 버블 솔트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코드를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렬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5n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이루어지는 정렬이고 이 다음부터 소개할 것은 이제 좀 빠른 정렬이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알고리즘인데 네, 대표적으로 마지 솔트 그리고 퀵 솔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마지 솔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 솔트는 보시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재기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정이 길이가 1보다 크면은 이제 중간점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L과 R로 이렇게 부분을 나누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렬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정렬한 두 값을 merge,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게 되는데 합치는 과정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marge를 보시면은 이 정렬된 이런 리스트가 있다면은 이것을 또 다른 하나의 정렬된 합쳐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1이 나오고 작은 값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 그다음 이 작은 거 두 개 비교해서 2 나오고 그다음 비교해서 3이 더 작으니까 3 나오고 그다음 4,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정렬된 것을 뒤에 딱 붙여주면은 완성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정렬을 할 때 보통 정렬을 할 때 이제 5n제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n제곱이다 보니까 보면은 그 리스트의 길이가 이제 반절이 됐을 때 효율이 그러면은 4배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반절씩 쭉 잘라주면서 재기적으로 이렇게 효율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뭐 반으로 나눠주고 다음 또 이렇게 반으로 나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두 개 값도 이렇게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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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정렬이 됩니다. 이 4, 5 나눠지고 3, 6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2, 7, 1, 8
그다음에 이제 점점 합쳐가면 되죠. 4, 5와 3, 6을 합치면은 이제 3, 4, 5, 6, 3, 4, 5, 6 이렇게 되고, 그다음 아래에 있는 것을 합치면은 1, 2, 7, 8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을 합쳐주면 1, 2, 3, 4, 5, 6, 3, 4, 5, 6, 7, 8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코드를 돌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정렬인 이제 퀵솔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솔트도 사실 이제 마지솔트랑 비슷한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마지솔트는 중간 지점을 이제 나누는 포인트로 정했다면은 이것은 그 임의의 값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이렇게 임의의 값을 하나 잡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값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든 어레이에 대해 이제 그 잡은 값보다 작으면은 이 L에 할당해주고 레프트에 할당해주고 뭐 잡은 값보다 크면은 라이트에 할당하게 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에 할당하게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리턴을 할 때 이렇게 재기적으로 다시 정렬을 해주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시면은 정렬이 완성이 되겠죠. 네, 원리도 이제 위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한번 코드를 돌려보면은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정렬들의 정리인데 네,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사실 파이썬에는 이미 정렬이라는 그런 함수가 존재하는데 사실 그 특정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점 솔트를 해주시면은 사실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솔트 안에 이 키 값을 변경해줘가지고 그 정렬 기준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키냐 하면은 정렬을 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상태는 그냥 x로 대소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키를 그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준다면은 이제 그 대소 비교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뭐 이것을 응용해서 람다 함수에 이 절대값을 넣어주면은 이것은 이제 0에 가까운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면 이런 어레이에서 네, 리스트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 내림차순, 그다음에 뭐 0에 가까운 순,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솔팅에 대한 서머리였고,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이제 셋과 맵인데, 네, 셋 바로 살펴보면은 그 아마 여러분들 집합 다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 수하의 옛날에 나오는 것인데, 네, 그거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합이랑 그 서로 다른 원소들의 집합인데, 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삽입과 이제 리무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유니온 뭐 그다음에 뭐 서브 그 셋인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은 먼저 초기화를 할 때 그 엘리먼트들을 담을 수 있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만약 그 셋에 원소들이 들어온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애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줄 때 이 ad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add도 한번 짜봐야겠죠? add는 이제 간단합니다. 사실 셋의 원리만 이해하면은 셋이 이제 그 서로 다른 엘리먼트의 집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엘리먼트가 있을 때는 add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주고 이제 만약 아이템이 없다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이 contains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데이터 안에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셋의 크기인 len 함수도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의 렌스로 이렇게 알 수 있고 삭제도 사실 간단합니다. 그 삭제의 사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remove, 그리고 두 번째로 discard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은 remove는 삭제를 할 때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때 에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키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discard 같은 경우에는 이 에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 코드를 보시면은 만약 아이템이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리무브를 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무브에서는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는데 디스카드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리무브는 그 셋의 펑션인 리무브가 아니라 이것은 그 리스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리무브를 활용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현은 이제 이렇게 리스트 셋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컴마를 통해서 구분하면서 데이터를 할당해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셋 선언도 잘 되고 그다음에 삭제도 잘 되고 추가하는 것도 이제 1에다가 1 추가하면은 그대로인 거 볼 수 있고 5 추가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1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셋에서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사실 셋도 파이썬에 이미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짰던 함수들을 사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셋을 이렇게 선언을 해서 아니면은 중괄호에 이렇게 원하는 엘리먼트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 셋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셋을 선언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중괄호로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즉 셋이 아닌 또 다른 딕셔너리로 그거는 뒤에서 배울 딕셔너리로 이렇게 코드가 그렇게 알아먹고 네, 셋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장된 셋을 실제로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셋에 대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은 이제 일종의 키와 밸류가 짝지어진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맵에다가 뭐 1에 뭐 3이라는 값을 짝지어줄 수 있고 뭐 2에 6이라는 값을 짝지어줄 수 있고 뭐 이런 데이터 구조를 말합니다. 특히 파이썬에서는 이 맵이라는 단어 대신에 딕셔너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맵도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셋과 상당히 비슷한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담긴 이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 리스트 안에는 아마 이제 튜플 값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똑같이 여기에는 이제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
이제 맵에 보면은 이제 ADT 중에 이제 아이템을 그 키와 매칭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설정해,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셋 아이템. 한번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그 K 값에 맞는 그런 어떠한 그 위치를 이렇게 찾아주고 이 find 키는 이제 추후에 다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맵에 그 매칭된 그런 위치를 찾았을 경우에는 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튜플을 대입해 줄 수 있고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이렇게 뒤에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find 키는 어떻게 작동할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for 함수를 통해서 이 튜플로 짝지어준 이 앞에 k 값, 그러니까 키 값을 여기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찾으면은 이렇게 위치를 리턴해주고 그러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셋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사실 이제 셋을 구현했으면은 get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게 이렇게 find 키로 위치를 찾아주고 만약 그 위치가 존재한다면은 이제 데이터를 반환해주면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표현도 이제 사실 비슷합니다. 아까 위에서 그 set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쭉 구분해줬던 거와 비슷하게 이 맵도 이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키와 밸류 각각을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은 네, 이거 마지막에서만 걸리는데 네, 이거 빼면은 잘 1, 2, 3에 대해서 잘 매칭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경우는 이 매칭이 안 된 경우인데 이때 키 에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자, 이러면 이제 맵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네, 됐고 이제 또 다른 맵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맵도 이제 이미 파이썬에 구현이 돼 있다는 점 보시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혹은 중괄호 안에 이 숫자를 이렇게 매칭함으로써 이 콜론을 통해 매칭함으로써 이렇게 딕셔너리를 맵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사실 아까 위에와 비슷한 경우인데 없으면은 잘 작동을 하고 이 값이 없는 경우 이렇게 키에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시테이션은 여기까지고 이제 그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 네, 바로 첫 번째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는 정렬에 관한 퀴즈인데 어, 제가 이런 fast sort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놨습니다. 이것의 이제 시간 복잡들을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2분이면 충분할까요?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네,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렬을 fast sort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통의 빠른 정렬은 이제 O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정렬이 되는데 그 이 정렬은 무려 O n의 값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어떤 정렬이냐면은 사실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정렬인데 이 조건이 인풋이 이제 어느 정도 값이 정해졌을 때 쓸 수 있는 정렬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조건 중에 인풋은 정수다. 근데 1에서 100 사이의 정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풋이 1, 100 사이인 수인 총 100개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100개에 한해서 이게 수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인풋 값들을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코드가 이제 개수를 세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값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그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펜드를 해줘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on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스의 개수가 이제 총 arr 이 어레이의 엘리먼트의 개수와 딱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돼서 총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간 복잡도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이런 정렬은 안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잘 정렬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약간 길도 보시면은 그 지니어스 카드 게임 플레이어라는 문제인데 그 여러분들 혹시 그 트럼프 카드 게임 해보셨나요? 그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카드가 어떤 카드가 쓰였는지 그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인풋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용한 카드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 밸류에 해당하는 그 카드 무늬 그러니까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클로버 그거가 이제 몇 개 남아 있는지 그것을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력은 이제 그이 클로버, 다이아, 하트, 스페이드 순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우니까 네,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김혜인 학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이 위의 문제에서 정렬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인풋이 어느 정도 이제 값이 한정적일 때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인풋이 1, 100, 1, 100, 뭐 500만 이럴 때는 어, 이 리스트를 만들 때 사실 여기서 공간이 총 1부터 500만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간 복잡도가 상당히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풋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리스트의 크기가 500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율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들어오는 값이 1에서 100의 정수다.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는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특이 케이스 같은 그런 알고리즘 풀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쓰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 저는 그 딕셔너리와 셋을 이용해서 이것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카드 셋을 만들어줘서 이것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줘서 네, 카드 셋마다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 각각의 무늬를 가진 셋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10은 이제 이 이터레이션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 사용한 카드를 이렇게 각각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fu 카드 in used card 해가지고 이 인풋을 보시면은 뭐 스페이드 A, 뭐 스페이드 4, 뭐 다이아 2, 다이아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카드의 제일 앞에 있는 값, 그러니까 카드 인덱스 0 값이 이제 무늬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인덱스 1부터는 이제 그 카드 숫자가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카드 셋에서 이 숫자에 이 무늬 값을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이 셋에 discard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한 카드가 모두 지워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리턴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절트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면 결과형이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순서가 이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스키 코드 순서거든요. 가지고 이거를 솔트 함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뭐 직접 구현하셔도 구현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리턴을 해주시면은 각 테스트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도 해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 더 있으시면은 남아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코딩, 리코딩.